네, 안녕하세요. 16화로 돌아왔습니다. 구정 연휴가 끝나고 바로 이제 녹음을 하게 되었는데 일주일이 정말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구정 연휴가 껴서 그런지. 그래서 녹음도 되게 빨리 하는 것 같은데 다들 명절 중후 같은 건 없으셨는지 저는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오늘 시간이 좀 안 가고 몸이 계속 처지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녹음하는 장소는 평소와 다르게 조금 장소를 바꿔봤는데 여기가 좀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더 넓고 사람이 없어서 한적하고 또 지금 제가 녹음하고 있는 장소가 약간 사각지대여가지고 어, 잡음이 섞일 일이 별로 없어서 좀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는 삼성역 코엑스 맞은편에 있는 카페인데 어, 전국에 몇 없는 카페인 것 같은데 괜찮아요. 네, 시설도 좋고 일단 2층짜리 카페인데 꽤 웅장하게 지어놔서 자주자주 방문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코엑스에 있는 카페를 가보면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유명하고 또 맛있는 건 알겠는데 너무 사람들이 북적북적대니까는 좀 이제 코엑스 밖에 바로 맞은편에 카페가 있으니까 만약에 코엑스를 방문하실 분들이 카페를 가고 싶다 하면 저는 여기를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여기 매장명은 럭키 마운틴 초콜릿 팩토리입니다. 네, 중국에 몇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초콜릿이 좀 맛있고 네, 이외에 네, 커피들도 맛있으니까 네, 이왕이면 초콜릿 위주로 좀 주문하셔서 한번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녹음을 준비하고 있는 와중에 뭐 그냥 잠깐 막간에 이용해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KBL에서 좀 빅트레이드가 성사가 됐습니다. 부산 KT의 조성민 선수와 창원 LG의 김영환 선수 1대1 트레이드에 이제 창원 LG에서 KT에게 1라운드 지명권을 주는 좀 빅딜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저는 예상을 못했죠. 네. 글쎄요. 왜 KT가 조성민을 팔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김영환 선수가 KT 출신이었고, 뭐 조성민 선수와 같이 뛰었었던 선수고, 했지만 좀 트레이드로 그때 김영환 선수가 이적을 했었거든요. LG로. 양호섭 선수와 같이 이적을 했고, 그때 받아온 선수가 조금 가물가물한데 어쨌든 김현중 선수였을 거예요 아마. 맞나? 네, 그래서 김현중 선수가 KT로 갔는데 좀 망했었죠. 네,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또다시 김영하 선수는 KT로 복귀를 했고 조성민 선수는 처음으로 이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조성민 선수가 뭐 어찌됐든 KT에서 이제 은퇴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KT의 생각은 그거랑 달랐던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LG가 좀 더 푸시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조성민 선수를 통해서 최소 6강, 최대 우승까지 한번 노려보는 시나리오를 짠 것 같은데 KT의 의중은 글쎄요. 김영환 연봉이 꽤 높아가지고 연봉을 덜어내려는 것도 아니고 그냥 탱킹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번 시즌 끝나고 진행된 드래프트가 그닥 네, 풀이 넓지가 않아가지고 하원 선수 1픽 빼고는 나머지 선수들은 크게 두드러지는 선수가 별로 없어요. 이번 시즌에 이제 데뷔한 빅3 이종현, 최준영, 강상대. 청기범 선수는 요즘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빅3보다 훨씬 더 무게감이 많이 떨어지는 드래프트인데 이건 1라운드 네, 드래프트 픽을 넘겨준 거는 개인적으로는 KT가 왜 했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네, 뭐 간혹가다 NBA에서도 이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긴 한데 크게 기억나는 사례는 지금 딱히 떠오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있었으면 좀 버무려서 얘기를 했을 텐데 뭐 그거까지 얘기하면 좀 시간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네, 이제 저희 팀 리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팟빵 리뷰가 좀 없었어요. 네, 한 2주가량 없었는데 아무래도 구정 연휴가 커서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15주차, 16주차로 넘어가면서 조금씩 이제 판타지 유저분들이 지칠 때가 왔어요. 네, 저 또한 그렇죠. 몇 년을 하더라도 이제 15주차, 16주차로 접어들면 한 시즌의 한 절반은 넘어서 이제 4분의 3, 75%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팀을 갈아엎으셨든 뭐 상위권에 있든 하위권에 있든 그냥 지쳐요. 네, 그냥 일상이 되어버리는 걸 넘어서 이제 좀 지친다. 빨리 이제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몇 주 안 남았다는 걸 또 보면은 또 아, 몇 주 안 남았네. 이러면 시즌 끝나면 또 할 거 없어질 텐데 심심할 텐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복합적인 생각이 되게 어우러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좀 단어를 지어가지고 해보자면 보릿고개? 네, 보릿고개라는 말이 되게 떠오르더라고요. 그 이제 60년대 저희 저희 나라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좀 못 살 때 4, 5월 달에 이제 한창 농사 짓고 있을 때 이제 추수하기 전에 한창 배고플 시기. 네, 4, 5월 달에 그 배고플 시기인데 그거랑 빗대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그냥 이제 시즌 종료를 앞두고 시즌을 시작한 지는 좀 오래됐는데 아직 조금 남았고 또 여러 상황이 좀 맞물리다 보니까 이래저래 좀 지쳐가는 상황. 그래서 조금 관심도가 시즌 초반에 비하면 좀 많이 떨어지는 상황 해서 좀 이래저래 좀 빗대가지고 한번 보릿고개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뭐 어느 정도 팀의 틀은 다 맞춰졌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어느 팀이든 이거를 또 뒤 엎어버리는 팀은 쉽게 찾아보기 힘들 것 같고 뭐 자신의 팀이 플레이오프 진출을 실패한 거를 직감해서 뭐 파이어 세일을 하지 않는 한 웬만하면은 그대로 안고 갈 것 같은데 네, 그냥 이제는 끝까지 가야죠. 네, 중간이란 단어도 그렇고 끝까지 완주를 하는 게 이제 굉장히 리그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네, 아무리 좀 힘이 떨어지고 좀 관심이 떨어지더라도 그냥 일상이다, 네, 데일리, 네, 루틴이다 생각하시면 좀 시즌 종료까지 무난하게 소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 리뷰를 이제 해보자면 지난주는 조금 편했어요. 네, 7승 2패를 했는데 ESPN 리그에서는 제투랑 턴오버 빼고는 전부 다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일단 상대팀이 좀 관리를 하지 않았어가지고 몇 경기가 조금 로스터에 올리지 않아가지고 좀 누적 스탯에서 좀 손해를 본 것도 있었고 이 팀이 좀 불운한 팀이었어요. 네, 트레이드를 할 때마다 계속 부상자가 속출을 하는 바람에 좀 아쉽게 됐는데 저희 팀도 이번 주에 좀 할 말이 있었죠. 네, 제가 지난주에 어펜더 탑3에서 첫 번째로 언급했던 에네스 칸터가 네, 갑자기 황당한 부상을 당하면서 6주에서 8주 정도 결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쿼터에 벤치에 앉아 있는데 판정에 불만을 가진 건지 자신의 팔을 의자에 내리쳤다가 의자가 부러지진 않고 자신의 팔뚝이 부러지는 좀 악재가 겹쳤죠. 칸터가 네, 이번 시즌 제가 FA로 데려와가지고 긴가민가 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이 선수가 딱 포텐에 눈을 뜨더니 더블 더블을 계속 기록해주는 선수가 되어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은 칸터는 그동안 수비력이 좀 떨어지고 공격력에 특화된 좀 스태티지리형 선수라고 생각을 해서 항상 저는 저평가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오클라호마 시티에도 칸터 같은 좀 공격력 좋은 선수가 웨스트브룩을 받쳐가면서 잘 득점을 많이 하고 리바운드도 하면서 팀의 승리에 좀 기여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칸터도 이제 좀 나이를 먹고 NBA에서 오래 뛰다 보니까 자신의 롤이 뭐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플레이를 해야 되는지 조금씩 이제 알아가고 있구나 생각을 해서 이제 처음으로 네, 아마 처음일 거예요. 시즌 2, 1, 2 합쳐서 처음으로 칭찬을 했는데 거기서 제가 말실수를 한 건지 이 선수가 황당한 부상을 당해버렸는데 개인적으로는 바로 버렸습니다. 네, 6주에서 8주면은 시즌이 거의 끝나 있겠죠. 거의 뭐 크리스폴하고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버렸는데 굉장히 아쉬워요. 네, 좀 더 끝까지 잘 했으면 정말 식스맨상 후보에도 올라가서 한 2, 3위까지 노려봤을 텐데 중간에 낙마를 해버리네요. 이건 뭐 근데 칸터가 자신의 팔뚝을 내리친 거여서 이건 뭐
동정을 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자신이 자초로 해서 생긴 부상이다 보니까. 그랬고 또 저희 팀에 지금 그래서 부상자가 꽤 많았는데 칸토까지 다치면서 부상자가 최대 4명까지 늘어났어요. 기존에 다쳐있던 시몬스, 또 디안젤로 러셀, 에이버리 브래들리, 그리고 칸터까지. 칸터는 뭐 어쩔 수 없이 버리게 됐고, 러셀은 이번 주쯤에 돌아온다고 했고, 에이버리도 과정을 밟고 있다고 합니다. 복귀 과정을. 그래서 돌아올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저희 팀이 이제 누적 스탯에서는 어느 정도 다 우위를 점한 걸 생각하고 FA 찬스를 안 쓸까도 생각을 했는데 칸터가 다치면서 확실히 이제 어쨌든 칸터가 나간 자리는 누군가 한 명을 메워야 된다는 생각으로 그냥 한 명 한 명씩 테스트를 해보자 라고 해서 한 명씩 데려갔던 게 첫 번째로는 코트니 리. 네, 요즘 뉴욕에서 그래도 카밀로 앤서니랑 같이 좀 주고받고 하면서 스탯을 좀 쌓더라고요. 지금 5경기 연속 2자릿수 득점도 하고 스틸도 한 개 이상씩 기록을 해주고 있고 블락도 한 개씩 찍어주고 있어가지고 여러모로 도움이 많이 되고 있는데 어제 애틀랜타전 정말 재밌었는데 4차 연장까지 갔던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이번 시즌 아마도 정규 시즌 최고의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지만 플레이오프는 사실 좀 정규 시즌을 별개이다 보니까 별개라 치고 정규 시즌 거의 최고의 경기이지 않을까. 카멜로 앤서니가 45득점하고 2차 연장, 3차 연장에서 퇴장당했는데 카멜로 앤서니가 없었다면 절대 거기까지 가지도 못했을 거고 또 그 후에도 뉴욕 선수들이 꾸역꾸역 버텨나간 거 굉장히 저는 인상 깊었다고 생각합니다. 뉴욕이 지금 좀 카멜로 앤서니와 좀 불화를 겪고 있어서 필 잭슨 사장과 그래서 팀 케미가 굉장히 안 좋은 팀 중에 하나가 되었는데 시카고와 같이 그래도 뉴욕이 카멜로 잘 이별을 하고 좋은 선수들이나 픽을 잘 갖고 온다면 충분히 포르징기스를 중심으로 해서 좀 바로 뭐 상위권으로 진출하긴 힘들겠지만 조금씩 스텝업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지금 데릭 로즈도 없는데 브랜든 제닉스가 선발로 나와서 4차 연장까지 50분가량 뛰면서 정말 끝까지 애틀랜타를 압박했던 거 생각하면은 뉴욕도 그렇게 희망이 없는 팀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시카고가 지금 좀 더 문제 있는 것 같고 뉴욕은 그냥 카멜로를 보내느냐 마느냐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코틀리를 더 쓸까 하다가 그냥 다른 선수들도 한번 써보자 라는 생각으로 이제 윌리 리드, 마이애미 윌리 리드라는 선수를 데려왔는데 그때 당시에 하스탄 화이트사이드가 발목을 다쳐가지고 조금 부진한 상태였었고 또 자신의 인터뷰에서 내가 뛰지 말았어야 했는데 경기를 뛰어가지고 부상이 악화됐다 라는 말을 듣고 하스탄이 좀 안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윌리 리드를 데려왔습니다. 윌리 리드 같은 경우에는 하산이 결정을 했을 때 주전 센터로 나와가지고 더블은 물론이고 20, 15 블락도 한 3, 4개 찍어주고 하는데 하산이 있으면 아무래도 백업 센터이다 보니까 스탯이 확 줄죠. 그래서 그 격차가 엄청나게 큰데 아쉽게도 하산 화이트사이드가 그 다음 경기에 출전하면서 윌리 리드가 백업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래도 윌리 리드가 20분 출전하면서 득점은 그냥 뭐 미미했지만 블락을 3개 찍어줘서 출전 시간 대비 굉장히 쓸쓸한 활약을 펼쳤다고 생각합니다. 뭐 하산이 이제 재계약을 5년 맥스로 하면서 윌리 리드가 주전으로 뛸 일은 별로 없겠지만은 그래도 마이애미에서 꽤 중용되고 있다는 점. 스포엘스트라 감독이 윌리 리드를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선수다. 이 감독이 비디오 분석관 출신이다 보니까 이 감독이 선수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강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윌리 리드를 좀 믿고 잘 쓰고 있는 것 같고 뭐 마이애미 지금 완전 8연승 달리고 있는 최고 주가를 달리고 있는 팀이잖아요. 제가 말해서 왠지 연승 구간이 끊길 것 같은데 예언을 한번 하자면 이번 주에 끊길 것 같습니다. 네, 웨이터스가 잘하고 있고 웨이터스가 갑자기 MIP 후보로 확 올라오는 느낌? 드라기치, 좀 이따 다루겠지만 드라기치도 이번 주에 굉장히 잘했고 마이애미가 완전히 분위기를 탄 것 같은 느낌인데 정작 핫산이 조금 비리비리한 느낌? 마이애미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고
네, 그래서 윌리드도 그렇게 하루 쓰고 마지막에는 그냥 다음 주를 바라보자는 느낌으로 이비카 주바치. 네, 이름도 좀 특이한데 LA 레이커스에서 1라운드 막판에 뽑았던 선수입니다. 어, 그냥 프로젝트형 빅맨인 줄 알았는데 줄리어스 랜들이 지금 폐렴으로 조금 고생을 하고 있어가지고 주바치가 이제 그냥 어차피 레이커스는 지금 플레이오프를 보고 달려가는 게 아니라 미래를 보고 달려가는 팀 중에 한 팀이기 때문에 그냥 이래저래 겸사겸사 네, 한번 써보자 했는데 최근에 스탯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데이빌리처럼 갑자기 떠오른 더블 더블러가 됐는데 이제 루걸튼 감독이 주바치한테 조금 더 기회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일단 뭐 랜들이 돌아오기 전까지겠죠. 랜들이 돌아오면 다시 이제 D리그로 보내거나 백업으로 뛰게 할 텐데 어쨌든 주바치 입장에선 기회를 잡은 거고 주전을 떴을 때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충분히 모즈고프를 밀어낼 수도 있겠죠. 모즈고프가 또 연봉이 비싸다 보니까 주바치 쓰는 게 훨씬 낫죠. 팀의 입장에서는 물론 배는 좀 아프겠지만 그래서 그냥 저도 정말 지켜보려고 네. 이러다 터지면 정말 대박 나는 거고 아니어도 다음 시즌이나 다다음 시즌에 다시 써보면 되는 거고 해서 그냥 데려왔습니다. 왜냐면은 FA 찬스를 저는 웬만하면 다 쓰는 성향이거든요. 웬만하면. 근데 이제 두 번 남았는데 한 번 그냥 묵히긴 조금 아쉬워서 데려왔는데 주바치는 어쨌든 이번 주에 이제 하는 거 보고 버리지 데려갈지를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네 아까 얘기했듯이 자유투와 턴오버 빼고는 전부 다 먹었고 그래서 이제 저희 팀이 12팀 중에 7위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네, 8팀까지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하는데 1위, 2위, 3위 구간은 조금 다르고 4, 5, 6, 7 구간이 조금 사정권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이제 플레이오프 진출은 어느 정도 확정이 된 것 같고 여기서 더 올려봤자 뭐 5위, 6위 정도? 네, 상위 시드 맞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플레이오프를 좀 바라보고 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야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 처졌는데 또다시 네, 데론이 또 부상을 당하면서 또 IR에 넣게 됐고 러셀도 다쳐 있던 상황이어가지고 러셀도 넣어놨었는데 데론이 다치면서 IR 바꿨고 그래서 에이버리가 다치면서 이제 마커스 스마트가 계속 선발로 나오고 있어서 마커스 스마트를 데려왔고 또 데릭 로즈가 다쳐가지고 브랜든 제닉스를 FA에서 데려왔고 해서 은근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마커스 스마트의 야투율이 좀 생각보다 굉장히 안 좋은 점 그게 조금 아쉽고 제닉스는 지난 경기 4차 연장 갔던 경기에서 더블 더블을 기록해주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네. 어떻게 보면 여기 한번 제닉스는 이제 이번 시즌 이제 아킬레스건에서 부상당한 거를 회복을 하고 복귀를 한 첫 시즌인데 첫 시즌은 그냥 좀 쉬어가는 시즌이라 생각하고 다음 시즌에 이제 주전으로 내세우면 제닉스도 좀 전성기 기량은 아니더라도 한 80%, 90%까지는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충분히 출전 시간을 주면은 여전히 좀 돌머리 BQ 낮은 모습을 몇 번 보여주긴 했는데 로즈한테 그렇게 많은 돈을 쥐어줄지 뉴욕이 과연 네, 절대 로즈는 연봉 손해보면서 남을 생각이 없어 보이고 최소 20밀 불러야지 오퍼에 응하겠다라고 인터뷰 발언을 했기 때문에 뉴욕이 어느 정도까지 지출을 할 의향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 안 된다면 그냥 제닉스를 주전으로 내세워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게이라를 다시 데려왔습니다. 노게이라가 최근에 야후에서는 파워포워드 포지션까지 떠가지고 더블 포지션이 되는 바람에 굉장히 저한테는 이득이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블락이 굉장히 취약한 상황인데 왜냐하면은 고트하고 드러먼드 빼고는 리바를 해줄 만한 선수가 별로 없어요. 근데 고탓이랑 드러먼드가 평균 10리바 이상 잡아주는 선수이다 보니까 그 둘을 믿고 이제 그 둘 빅맨 빼고 나머지는 다 그냥 다른 포지션에 있는 선수들로 메웠는데 이게 조금씩 미천이 드러나더라고요. 뭐 고탓이나 드러먼드가 결정을 하거나 부진해가지고 심리바도 못 잡아내고 뭐 파울 트러블에 일찍 걸려가지고 고생하거나 고전하거나 그러면은 리바운드 스탯이 쭉 떨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 백업 센터가 한 명 필요했는데 FA에 남아있는 선수들 중에서는 딱히 생각나는 선수가 없었고 최근에
노게이라 선수가 리바운드는 그렇다 치더라도 블락면에서 좀 괜찮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네, 저희 팀이 블락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고 또 야투 쪽에서 좀 많이 밀리고 있어가지고 야투랑 블락을 메워줄 수 있는 빅맨이 필요했는데 노게이라가 뭐 그렇게 스탯을 막 뽑아내는 선수는 아닌데 분명히 소질이 있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넥스트 비욘보. 물론 뭐 정규 시즌 끝날 때까지 터질 거라는 사실 기대는 별로 안 하고 있지만 플레이오프 때 뭔가 한 번 할 것 같은 느낌? 그러면서 좀 이제 저번 비욘보처럼 좀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뭐 노게이라 선수도 시즌 초반에 이제 인터뷰를 할 때 자신이 좀 토론토에서 비욘보처럼 한번 플레이를 해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러면은 다음 시즌에는 좀 노게이라가 중용되지 않을까. 근데 노게이라가 정말 블락 하나는 정말 계속 찍어주고 있어요. 지난 시즌에 고베어 보는 느낌? 백업으로 나와도 무조건 1블락은 찍고 가는 그런 백업인데, 근데 고베어랑 다르게 토론토는 지금 발렌슈나스가 주전 센터로 뛰고 있기 때문에 쉽게 주전 자리를 꿰차기는 힘들 것 같고, 아마 비욘보처럼 스팟으로 뛰거나 20분 초반대를 유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위에 머물러 있는데 야투 5점, 자유투 4점, 3점 8점, 또 포인트 7점, 득점 7점, 오펜 리바 11점, 리바운드 12점, 어시스트 7점, 스틸 6점, 블락 3점, 턴오버 6점, 더블 7.5점. 전체적으로 조금씩 계속 떨어지는 느낌입니다. 스틸이 지금 원래 9점 정도 유지했는데 지금 6점으로 떨어진 게 조금 의외고, 또 더블도 드러먼드랑 고탓이 조금 부진한 것도 있고, 이외 선수들이 분발해주지 못해서 더블로 좀 떨어지고 있고, 리바운드 쪽에서도 조금 손실이 있는 것 같고 해서 좀 아쉽게 되고 있어요. 네. 트레이드를 진행하자니 이제 시즌 중후반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쉽게 트레이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고, 네, 이 정도로 저희 팀 리뷰를 해봤고, 이제 업탑 3와 다운탑 3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언급해볼 선수는 첫 번째로 얘기해볼 선수는 고란 드라기치입니다. 지금 마이애미 히트의 8연승을 이끌고 있는 주역 중에 한 명이죠. 지난 시즌보다 확실히 좋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같은 경우는 드웨인 웨이드와 동선이 겹치면서 마이애미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좀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면서 드라기치 트레이드 루머도 굉장히 많이 났었고, 이번 시즌 초반까지만 해도 굉장히 좀 모락모락 피어나고, 또 연봉 문제 때문에 좀 보이지 않는 다툼이 좀 있었는데, 이제 팀이 계속 이기다 보면은 그런 루머들도 수면 위에서 이제 사라지게 되고 하니까, 그냥 농구 선수들은 루머가 많이 나왔을 때 실력으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드라기치가 지금 그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고요. 지난주에 한 1월 25일 브루클린 전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좋은데 17득점 9리바 9어시 트리플 더블 한 번 했고, 27일 시카고전에서는 26득점 5리바 11어시, 디트로이트전에서는 23득점 2리바 4어시, 또 브루클린 30일 경기에서는 20득점 3리바 8어시. 거의 뭐 피닉스 시절의 그 스탯을 지금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점 슛도 1개 이상씩 기록을 했고, 저는 개인적으로 드라기치를 굉장히 좋게 평가하는 측면 중에 하나가 야투율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네, 보통 슛을 많이 쏘는 가드를 보면은 시즌 중후반 넘어가면 좀 많이 힘이 딸려서 야투율이 많이 떨어지곤 하는데, 그런 거 없이 꾸준하게 기복 없이 잘 넣고 있고, 또 왼손 슈터여서 상대 수비수들이 막기도 힘든 것도 좀 있고, 네, 이래저래 굉장히 안정적인 포인트 가드. 첫 번째 포가로 쓰기에는
판타지에서 첫 번째 포가로 쓰기에는 조금 아쉽지만 두 번째, 세 번째로는 너무 벅차고 두 번째 포가로 쓰기엔 굉장히 좋은 선수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득점력도 갖추고 있고 안정적이고 어시스트도 고정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야투율도 그렇게 갉아먹지 않고 근데 이제 부상 또 트레이드 루머 그런 게 항상 최근 두 시즌 동안 드라기치를 가로막았었는데 이제 그런 거에서 좀 해방된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제발 저의 이런 발언으로 드라기치가 부진하거나 부상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두 번째로 얘기해볼 선수는 메이슨 플럼리입니다. 네, 플럼리 선수는 항상 다재다능한 센터, 컨트롤 타워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또 지금 평균 어시도 4.1개 기록하면서 알 호포드 다음으로 센터 빅맨들 중에서 평균 어시스트 개수가 제일 많은 선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1월 18일 샬럿전부터 20일 필라델피아전부터 14득점 11리바 또 21일 보스턴전 10득점 11리바 8어시 그리고 25일 레이커스전 19득점 13리바 또 27일 멤피스전 13득점 10리바 그리고 골든스테이트전에서도 11, 15득점 11리바운드 5경기 연속으로 더블더블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선수가 어시스트 측면에서 좋은 것도 있지만 더 좋은 거는 스틸 블럭 굉장히 빵빵하게 채워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균 스틸이 0.9개, 또 평균 블락이 1.2개를 기록하면서 굉장히 네, 이래저래 뭐 헤드투헤드건, 로티셀이건 어느 리그에서도 굉장히 잘 쓰이고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일 것 같아요. 근데 평균 스탯만 놓고 보면은 좀 떨어지는데 할 수 있는데 평균 리바가 7.9개, 8개 정도고 또 득점이 11.2득점인데 그거는 좀 그냥 감안해야 될 부분 그리고 자유투 성공률이 조금 떨어지는 것 근데 이제 어시스트가 부족하신 분인데 가드를 데려오기 마땅치 않다 그러면 메이슨 플럼리를 한번 노려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또 센터 쪽에서 어시스트를 채워줄 수 있는 선수가 거의 없거든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러포드랑 메이슨 플럼리인데 메이슨 플럼리를 좀 득보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나름 미국 국가대표팀에서도 뛰었던 선수 중에 한 명인데 또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유망한 선수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 브루클린에 있을 때도 브룩 로페즈 때문에 밀려났을 뿐이지 포틀랜드에서는 어느 정도 출전 시간을 보장받고 있고 또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 아마 메이슨 플럼리는 이제 이번 시즌뿐만 아니라 다음 시즌, 다다음 시즌에 더욱더 빛나지 않을까, 더욱더 이제 발전해서 좋은 선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야구에서 잠깐 데리고 있었는데 그때 무슨 바람이 들어서 그런지 받자마자 두 경기 씩 팔아버렸는데 조금 아쉽더라고요. 팔고 나니까 아쉽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조금 부진한 모습 좀 보여줘가지고 버렸었는데 뭐 다음 시즌에 또 한번 써볼 기회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얘기해볼 선수는 랜돌프. 사실 랜돌프가 시즌 초반에 이제 핵심 식스맨으로 쓰겠다라고 필스데일 감독이 얘기를 했을 때 이제 랜돌프로서의 모습은 보기 힘들겠구나. 뭐 마크 가솔이 시즌아웃 당하지 않는 한 그런 모습 보기 쉽지 않을 것 같다 생각했는데 또 지금 중후반 가다 보면은 출전 시간이 30분 넘는 경기가 꽤 많아요. 1월 22일 토론토전 38분 뛰었고 이 외에 또 30분을 최근 3경기 연속 소화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더블을 기록한 경기도 최근 한 15경기 중에 한 6번 이상 되는 것 같고 더블을 놓치더라도 8, 9 리바운드 정도 잡아낸 경기도 꽤 많고 해서 은근히 굉장히 쏠쏠한 선수가 되어버렸어요. 초반에는 굉장히 야투율이 안 좋았거든요. 또 출전 시간 들쭉날쭉해가지고 스탯도 좀 안 좋았고 했는데 근데 평균 회계 법칙처럼 랜돌프도 이제 다시 예전 그냥 멤피스의 주전 파워포워드 제가 봤을 때 자말카 그린이 생각보다 크지 못하는 점 약간 피닉스 알렉스 렌과 타이슨 챈들러의 느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랜돌프는 다시 이제 예전의 모습처럼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에 좀 데리고 계셨던 분들은 좀 속이 상하실 것 같은데 지금 데리고 계신 분들은 잭 랜돌프가 잘해줘서 파워포워드 쪽에
큰 구멍이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레노프 굉장히 좀 잘하고 있고 이 선수를 데리고 제가 잘 썼던 경험을 되살려 보면은 뭐 정말 꾸준해요. 네, 이제 어느 정도 출전 시간을 보장받고 충분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말 좋고 또 꾸준한 활약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물론 이번 시즌에 좀 특이하게 야투율이 안 좋은 경기가 간혹 나오긴 합니다. 근데 그걸 떠나서 그냥 네 이래저래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 블락이 없다는 거. 네, 블락 하나만 빼면은 굉장히 좋은 파워포드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지금 활약상으로 보면 중 2라운드에서 뽑혀도 손색이 없을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업탑 3 3명을 다 얘기해봤고 이제 다운탑 3로 넘어가 보면은 첫 번째로 얘기해볼 선수는 하산. 네, 하산입니다. 하산 화이트사이드. 물론 뭐 스탯만 놓고 보면은 사실 나쁠 건 없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조금 아쉬운 점이 드러납니다.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하산이 블락으로 트리플 더블을 찍었던 경기가 꽤 있었어요. 두세 번? 네, 근데 그건 정말 흔치 않은 케이스이다 보니까 굉장히 저는 높게 평가를 해줬었는데 하산이 이제 재계약을 맺으면서 뭐가 어떻게 된 건지 가끔 뭐 블락 없는 경기도 있고 득점력이 좀 떨어지는 경기도 있고 기복이 조금 생긴 것 같아요. 물론 하산 화이트사이드가 그렇게 막 커즌스처럼 볼 소유도 높고 그렇게 블랙홀처럼 공을 안 돌리는 타입은 아닌데 모르겠어요. 왜 하산이 좀 분명히 하드웨어도 좋고 소프트웨어도 나쁘지 않은 선수인데 왜 네 그렇게 되는 건지. 최근에는 좀 부상당해가지고 좀 못 뛰었기도 했고 한데 하산이 지금 평균 블락이 2개, 네, 딱 2.0개인데 지금 평균 블락 순위권엔 들긴 하지만 예전에 그 포스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나름 이제 하산도 마이애미에서 최고 연봉을 받는 선수 중에 한 명이어가지고 그 이상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정체되어 있는 모습이 조금 있어서 조금 아쉬운 느낌이 듭니다. 이 선수 같은 경우에 1라운드 후반이나 2라운드 초반에 뽑혔을 텐데 지금 뭐 한 경기에 10득점 최소 10득점 이상 못 넘기면은 조금 1라운드 2라운드 치고는 좀 아쉬운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드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번 좀 기대치에 못 미치는 활약을 펼쳐줘서 다운을 한번 뽑아봤고요. 그 다음으로는 고든 헤이워드. 네, 헤이워드는 제가 정말 이번 시즌에 대놓고 네, 좋아하는 선수다, 지켜보고 싶은 선수다라고 얘기를 해서 좀 이번 시즌 내내 좀 많이 언급이 됐었는데 이번 주에 조금 활약이 안 좋았어요. 네, 덴버전 9득점 6리바 3어시, 레이커스전 24득점 3리바 2어시, 또 멤피스전 14득점 8리바 5어시. 근데 야투율이 좀 안 좋았어요. 네, 오클라호마전부터 17점 줬어요. 6개 넣고 또 덴버전에서 10개 넣어서 2개 넣고 또 레이커스전은 괜찮았고 멤피스전에서도 13개 넣어서 4개 넣고 이번 시즌 굉장히 좀 두드러진 부분 중에 하나가 야투율이 많이 상승을 했고 또 득점이나 전 카테고리에 있어서 굉장히 유타를 먹여 살리는 좀 중추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서 결국에는 이제 올스타 리저브로 뽑혔죠. 처음으로. 유타라는 좀 수도시, 좀 변방에 있는 도시에서 올스타를 배출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거를 뚫고 헤이워드가 뽑혔다는 거는 굉장히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FA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또 유타 재즈가 이제 플레이오프 진출도 어느 정도 좀 확정까지 아니라 잠정적으로 결정이 되다 보니까 헤이워드가 이제 플레이오프 무대에서 어떤 활약을 펼쳐주냐에 따라서 어느 팀으로 갈지 또 어떤 금액을 갖고 갈지 좀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인데 헤이워드가 이번 주에는 조금 안 좋았다. 근데 그래도 여전히 자투는 꾸준히 잘 들어갔지만 야투가 좀 아쉬워서 한번 뽑아봤습니다. 근데 헤이워드가 이제 제가 블레스랑 맞바꿨었는데 그냥 어시스트, 네 어시스트에서 조금 아쉽더라고요. 블레스는 포인트 가드니까 당연히 어시스트를 많이 찍는 건데 헤이워드가 뭐 스몰포워드 찍고 어시스트를 많이 뽑는 건 아니고 또 그렇다고 적게 뽑는 건 아니고 평균 4개 정도 뽑는데 이게 조금 저한테는 아쉽더라고요. 네 욕심인가요?
어쨌든 헤이워드 굉장히 좋은 포워드 자원 중에 한 명이죠. 물론 뭐 르브론 듀란트랑 비교하면 좀 비할 바가 못 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한 2티어 두 번째 티어로는 거의 상위급에 놓여 있는 선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얘기할 선수는 타이슨 챈들러. 타이슨 챈들러가 이번 주에 좀 부진했어요. 네. 세 경기를 치렀는데 그중 두 경기가 더블 더블 기록을 하지 못했을 뿐더러 득점도 미미했고 리바운드도 미미했어요. 네. 26일 덴버전 4득점 5리바, 멤피스전 30일 멤피스전 2득점 4리바, 28일 덴버전에서는 15득점 13리바로 더블 더블을 기록했는데 출전 시간에서 15분 넘게 차이가 났어요. 네, 좀 안 좋았 컨디션이 안 좋았던 건지 23분 출전 또 22분 출전 안 좋았던 경기는, 그리고 좋았던 경기는 40분 출전했고요. 그래서 출전 시간을 좀 관리를 해주는 것 같은데 그래서 타이슨 챈들러가 지금 또 트레이드 루머에 또 올라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왜냐면 이제 나이가 있는데 또 지금 계약 기간은 3년 정도 남았고 연봉이 샐러리가 한 42밀, 네, 총 3년 총 합쳐서 그 정도 받고 있는 선수인데 이제 좀 우승을 해보자, 또 플레이오프에 진출해보자 하는 팀은 충분히 타첸을 한 번쯤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 네, 피닉스는 사실상 지금 플레이오프 가는 게 힘들어졌으니까 좀 약간 팔면서 좀 유망주를 좀 데려오려는, 좀 기조로 바꾸려는 것 같아요. 네, 알렉스 렌 같은 경우 이번 시즌 끝나고 제한적 FA로 풀리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노선도 좀 약간 애매모호하고 피닉스가, 네, 그렇다고 자체는 오래 잡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어 보여요. 네, 뭐 우승팀의 퍼즐로 좀 팔아버리려는 느낌 많이 들고 했는데 이번 시즌은 확실히 타첸이 그래도 예상에 비해 좋은 활약을 펼쳐주고 있죠. 저는 사실 거의 끝난 줄 알았는데 오히려 타첸의 기량이 알렉스 렌의 그 잠재력을 꺾어버리고 타첸이 먼저 네, 선발로 나오고 그러게 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타첸을 좋아하고 있는 팬이어서 타첸이 이렇게 부활한 건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 그냥 알렉스 렌 같은 유망주의 자리를 뺏어서 주전을 좀 먹는 건 좀 아니지 않나. 네, 물론 팀 승리를 위해서라면 당연히 타첸이 이렇게 잘해주고 있으니까 나오는 건 맞긴 한데, 알렉스 렌도 좀 기회를 얻고 좀 필 받으면 20-20 그냥 기본으로 찍는 선수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못 크고 계속 성장의 방해 요소가 된다면 네, 좀 아쉽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타스텐이 댈러스에 있었을 때가 가장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뉴욕에 있을 때도 좋긴 했으면 뉴욕은 워낙 시끄러운 동네여가지고 조금 타첸이랑 좀 안 맞는 것 같고, 뉴욕에 있을 때가 가장 좋았는데 댈러스가 타첸을 계속 버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타첸은 이번 주에 조금 안 좋아서 한번 뽑아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추천 픽으로 가는데요. 첫 번째로 얘기해볼 선수는 브랜든 제닉스입니다. 데릭 로즈가 또 발목을 다치면서 당분간 결장이 예고되어 있고, 또 ESPN 레프트를 보면은 좀 웃겼던 게 데릭 로즈가 다쳐서 브랜든 제닉스가 선발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리고 데릭 로즈가 상습적으로 다쳤고 또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더라도 몇 경기 이상은 더 쉴 테니 브랜든 제닉스를 기용을 하는 것을 추천한다 라고 좀 써놨더라고요. 그 뉴스라는 게 좀 주관적인 의견을 담지 않고 객관적인 팩트만 갖고 이제 주로 담는데, 이런 로또 월드 같은 데서 로즈의 그 상황을 약간 유추하게끔 만들어가지고 기사를 낸 게 굉장히 저는 좀 유머스러웠다고 해야 되나요? 유머가 좀 있었다고 해야 되나? 좀 인상 깊게 좀 남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해볼 선수는 체닝 프라이입니다. 체닝 프라이 같은 경우에는 항상 지금 백업 퍼포로 뛰고 있었는데 케빈 러브가 또다시 등부상을 당하면서 지금 프라이가 오늘 경기에서 조금 활약을 했습니다. 뭐 출전 시간은 적었습니다만은 3점슛 3개 넣으면서 13득점 7리바 2블락. 네, 3점슛 필요하시고 또 득점 리바운드 어느 정도 필요하면은 러브가 안 나올 동안, 러브가 안 나올 동안은 체닝 프라이를 데려다가 쓰는 것도 굉장히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얘기해볼 선수도 아까 얘기했듯이 이비카 주바치. 네, 이름 좀 특이한데 그냥 프로젝트, 네, 좀 로스터에 여유 있으신 분들한테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해볼 선수는 아프랄로. 네, 에런 아프랄로인데 요즘 좀 출전 시간이 많더라고요.
세크라멘토 가가지고 또 그냥 한동안 잠잠하고 조용하더니 최근에 좀 예전의 모습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는 느낌입니다. 3점슛 한두 개 이상 계속 넣고 있고 야투율도 나쁘지 않은데 오늘 경기는 조금 부진했는데 그래도 한 1월 21일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3점 2개 이상을 넣고 있고 출전 시간도 30분대 이상을 계속 기록하고 있어서 분명 한번 터지지 않을까, 네, 터지는 날이 한번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어시스트랑 리바운드 쪽에서 조금 그냥 고만고만하니까 3점이랑 득점 필요하신 또 슈팅 가드가 없으신 팀이라면 한 번쯤 데려가서 써볼만 합니다. 이제 슈팅 가드를 세크라멘토의 슈팅 가드로 아프랄을 뽑아왔다면 포인트 가드에는 타이러슨이 오늘 11어시를 기록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서 어시스트 다시 정립하는 데 있어서 다시 눈을 뜨지 않았나. 로슨이 좀 물론 기복이 있습니다만은 어시스트 필요하신 분들은 맥코넬은 제가 봤을 때는 만체가 쓸 것 같아요. 계속 더블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또 클리블랜드에서 맥코넬을 원한다 라고 얘기가 나와가지고 좀 더 화제가 되고 있는데 맥코넬은 좀 경쟁이 치열할 것 같으니까 타이러슨 한번 데려다 써보는 것도 좋고, 이 외에는 이제 제럴드 앤더슨 필라델피아에서 슈팅가드로 나오고 있는데 20분대 초중반 출전 시간을 기록하는데도 10득점 이상을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3점 슛은 좀 오락가락 하는데 이제 득점 좀 꾸준하게 득점하고 있고 어시스트 리바운드도 3-4개 이상 해주고 있어서 슈팅가드, 네, 원래 보통 스몰포워드도 뜨는데 네, 괜찮은 것 같아요. 20득점도 찍었던 경기도 있고 득점력은 어느 정도 조금 갖추고 있는 선수여서 스타우스커스보다는 오히려 핸더슨이 좀 더 안정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땐 현재만 봤을 때는. 그래서 이렇게 다 얘기를 해봤고 앞부분에 좀 KBL 얘기를 갑자기 하면서 조금 얘기가 샜었는데 이제 시즌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저희 ESPN 리그에서는 정규 시즌이 20주차까지 하고 이제 3주 동안 플레이오프를 하면서 시즌이 마무리되는데 그걸 합쳐도 8번? 네, 8주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정규 시즌 종료까지. 뭐 길다면 길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해왔던 걸 생각하면은 이제 많이 남지는 않았구나. 네. 그래서 지금이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끝까지 잘 멘탈 잡으시고 완주하는데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방송이.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